자, 2차 부등식인데 이런데 자, 요걸 먼저 보자. 왜 잘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한 거 맞아? 잘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자, 보자. 요 2차식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요 2차식에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을 거고 작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2차식이 있고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2차 부등식이라 하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 x의 어떤 값을 대입한 그 결과를 내가 y라고 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이 값을 대입한 결과가 y라고 했을 때 그 y가 0보다 커지게 하는 x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 2차 식의 대입한 결과를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에 0을 대입한 결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을 대입한 y값은 0이 될 거고 3을 대입한 y값은 0이 되니까 여기가 0일 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이 1과 3이 될 거다. 그지? 그러면 내가 보면 내가 0보다 크려면 내가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될까? 그림을 봐봐.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한 결과가 0보다 커지는 y값은 x축 위에 있어야 돼?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당연히 x축 위에 있어야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1보다 작은, 예를 들어 이런 x값을 대입을 해보자. 이 이참수에 1보다 작은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 y값, 이 값은 0보다 커 작아? 0보다 크지? 그러면 내가 1보다 작은 x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안 해? 하겠지? 너 방금 아니라고 했지? 하잖아. 1보다 작은 x, 여기 있는 x를 대입한 결과가 y값이 0보다 크니까 대입한 y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잖아. 그러면 3보다 큰 값을 대입을 했어. 3보다 큰 x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 이 결과값 y값이 0보다 커 작아? 크지? 그러면 3보다 큰 x값을 대입한 결과가 그 y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니까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건 어디야? 여기랑 여기 값을 대입한 결과겠다. 그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요거의 해 같은 경우는 내가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크다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도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차이가 별 차이 없어. 봐봐. 그 밑에 거는 똑같은데 등호가 들어간 것 뿐이야. 다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을 대입을 하거나 3을 대입하면 0이 된다. 그지? 그럼 여기 1을 대입한 결과가 0인데 0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1과 3이 포함이 안 된 건데 지금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1이거나 3이거나 돼? 안 돼? 되겠지? 그러면 1도 되고 3도 되니까 여기에 똑같이 등호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이해되겠니? 그럼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1과 3 사이에 있는 어떤 x값을 대입한 결과는 음수가 되겠지. y값이 음수잖아. x축 아래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1을 기준 1은 0이고 1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했더니 여기는 양수 결과가 여기도 양수 1과 3 사이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더니 음수가 되니까 그럼 1과 3 사이에 x값을 대입한 결과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하겠네. 그럼 여기에서 해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얘는 똑같이 작거나 같아도 0이어도 된다니까 1과 3만 포함시켜주면 된다는 얘기고.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 해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이 내가 어떤 x에 대입한 결과값을 y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값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항상 두 점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차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차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만 따져보자. 음수일 때는 그냥 부호만 반대로 해버리면 똑같거든. 그러면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이 그려봐.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카메라가 담기나? 담기겠지. 요렇게 안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x축과 만나는 점은 y에 0을 대입을 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인데,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 중근 하나만 가지고 실근이 없다. 교점이 없다 이거지. 뭘로 결정할 수 있지 이 모양을? 요 2차식의 뭐? 판별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요 2차식의 판별식을 썼더니 d가 0보다 크네? d가 0이네? d가 0보다 작네? 에 따라서 요런 세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요런 경우에 내가 이 x축과 만난 점을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 하고 여기를 그냥 알파, 여기는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실근이 없는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를 생각을 해보자. 아까 했지 얘는 내가 0보다 큰 부분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값을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지? 그럼 요거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지? 아까 했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어도 된다라는 게 추가가 된다. 그지? 그럼 여기서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거고. 되겠니? 여기까지? 자, 작은 부분은 어디였지? 어디였어? 누구한테 물어볼까? 소정이한테 물어볼까? 어디야? 자, 작으려면 어디를 대입해야 돼?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하얀아 어디를 해야 돼? 알파와 베타로 사이의 값을 대입을 한 결과가 x축 아래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x가 알파와 베타. 그 다음에 얘는 또 0이어도 되니까 알파도 베타도 포함되는 거야. 소정이 잘 듣고 있겠지? 자는 거 아니겠지? 자, 여기서 보고.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보자. 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려면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될까? 하연아, 네가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될까? 다 대입해봤더니 다 0보다 크다. 그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 알파만 안 되잖아. 지금 다 0보다 큰데 알파만 대입했더니 0이 돼. 근데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가원아, 여긴 뭐가 될까? 여기는 되고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아, 저 쌤 진짜 빠마머리하고 오랜만에 한테 자꾸 질문하고 짜증나네. 자, 이제 은진이 살 니한테 질문이 올 때가 된 것 같지? 자, 은진아, 요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림을 봐. 자,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한 결과가 그걸 y 값이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자. x축 아래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다. 있어 없어? 그래, 그럼 해가 없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은진이 하나 더 해보고, 그럼 여기는 해가 뭐가 될까? 그렇지. 알파 하나만 되는 거야. 작은 부분 없지만 0이 되는 부분 딱 하나 있으니까 만족하는 게 0 하나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볼까? 여기는 0보다 작은, 요렇게 떠 있는 경우다. 그지? 0보다 큰 부분. 내가 뭘로도 항상 크네. 모든 실수. 크거나 같다도 당연히 모든 실수 될 거야. 뭘로도 크거나, 쌤 0이 되는 게 없는 대우가 아니야. 대입했을 때 부등호가 성립하니까 다 0보다 크면 성립하는 거야. 그지? 0보다 작은 부분. 해가 없다. 작은 부분 하나도 없지. 0이 되는 것조차도 없지. 그래서 똑같이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지금 2차 부등식 배우는 그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요 그림이 보면, 지워도 되겠지? 요 안에서 다 해결을 할 거니까 요 그림을 자꾸 떠올려서 해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보면 방금 내용했던 것들이 뭔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다 나눠서 했는데 그게 방금 이 그림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여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이 표야. 알았지? 이해 안 되면 이 표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2차 분식 0보다 크고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은 경우 나누고 판별식에 따라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그림을 그린 후에 각 그림의 상황에 맞는 해를 직접 손으로 적어봐야 알았지? 해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문제를 보자. 우후. 왜 안 되냐? 자, 요거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처음에 헷갈린다. 요거 그림만 잘 보면 되는데 이 그림 보는 게 조금 헷갈려. 자, 묻는 게 뭐야? fx와 gx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는데 그 말은 그래프상 봤을 때 더 위에 있을까 더 아래에 있을까? 내가 만약에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대입을 한 결과가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x를 대입을 할 때 어느 게 더 커? 얘가 더 크겠지. 위에 있으니까. y 값이 점점 올라갈수록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윗부분에 있는 즉 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에 x를 구하라는 거다. 그지? 그러면 fx와 gx를 비교를 해보자. 얘가 gx다. 얘가 얘가 fx야. 똑같은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더 gx라는 놈이 더 위에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더 위에 있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fx가 더 위에 있잖아. 그지? 여기서도 여기 fx가 더 위에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x값이 0이고 여기 x값이 3이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사이가 된다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등호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같아도 되니까. 교점이 두 x값이 같은 결과를 가지는 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그 밑에 건 보자.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양수가 돼야 돼.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똑같은 x값을 여기도 대입을 하고 여기도 대입을 했을 때 둘 다 x축 아래에 있거나 둘 다 x축 위에 있어서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다. 그럼 보자. 내가 일단 여기 0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자. fx에 넣었더니 결과가 양수고 gx에 넣었더니 저 밑에 있겠네. 음수다. 그지? 다른 부호잖아. 그지? 쟤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쭉쭉쭉 다른 부호다가 넘어갔더니 0일 때는 같은 부호긴 해. 같은 부호가 아니고 그냥 같은 값이야. 0이니까. 근데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0도 빼고 넘어갔더니 또 엇갈리면서 반대로 갔다. 여긴 양수, 여긴 음수. 그럼 계속 양수, 음수인데 딱 여기 지나가면서 얘도 양수로 오고 여긴 그대로 양수네. 아, 그럼 여기서부터 같은 부호다. 그지? 그럼 계속 양수 계속 양수고 얘는 계속해서 양수다가 딱 여기까지 양수인데 여기 지나면서 음수로 바뀌네. 그지? 아, 그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 다 양수고 이 gx라는 놈은 4를 지나가면서 음수로 내려오고 fx는 여전히 양수니까 또 다른 부호가 되겠다. 그지? 아, 그럼 여기만 되겠네. 그지? 그럼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되겠어? 응. 그러면 요 밑에 한번 그림 풀어보자. 풀어보다는 거죠. 소정이도 풀어보고.
한 문제씩만 해보자. 246번만. 진도 계획표 좀 보자. 어디까지지? 없어? 있어? 어디지? 요건가? 요거? 218. 오케이. 그림을 잘 따라가 봐. 그래서 또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X축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요걸 잘 판단해 주면 되겠지. 반대보호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요렇게 따라가 봤다 보면 내가 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저 밑에는 있으니까 음수겠다. 반대보 맞지? 쫙 반대보인데 계속 가운데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 음수지. 아, 그럼 요 범위가 된다, 이거. 요거. 되겠니? 그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요거 봐봐봐. 요거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은 결과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헷갈려 하지 말고 봐봐. 내가 Y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어. 그지? 그럼 교점을 봐. 얘는 교점이 X축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지. 요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 두 개 곱한 결과가 뭐가 돼?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요런 데는 요런 데 쪽 것들이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어떻게 돼? 둘 다 X축 위에 있지. 그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봤더니 요런 부분 있지.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과 조금만 표시할까? 요런 부분과 또 요런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 아니면 요렇게 X축을 만나면서 반대로 쓱 여기가 음수에서 지금 양수로 가고 있잖아. 요런 부분 하고 요런 부분. 요건 아니고 요런 부분을 따져야 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보다 작을 때 쭉 꼽아.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여긴 위에 있잖아. 얘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밑에 있는 거야. 당연히 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반대부호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지나면서부터는 얘도 아래 있고 얘도 X축 아래 있으니까 꼽으면 교점이 여기 있잖아. 둘 다 음수에 있으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여긴 아니겠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보면 얘는 위로 와. 그럼 꼽으면 여긴 양수, 여긴 음수잖아. 그럼 계속해서 그렇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또 반대부호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지나면서 얘는 양수, 얘도 양수. 꼽으면 여기 양수, 양수 교점이 있잖아. 그지? 계속 양수,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그러다 여기서 지나면서부터는 얘는 저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꼽으면 음수, 양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되겠어? 그럼 범위가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하연이 이해되겠어? 자, 다시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양수 음수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곱해서 음수가 되는 해가 될 거고, 둘 다 음수니까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양수로 올라오잖아. 그럼 여기 양수, 여기 음수니까 곱해서 단대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딱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양수라고 둘 다 또 양수잖아. 그럼 안 되다가 계속 양수다가 얘가 음수로 내려가는 게 여기서부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양수, 계속해서 음수가 여기부터 계속해서 되는 거야. 그럼 해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리고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자, 다음 문제 보자. 이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요 해를 2차 부등식 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자. 먼저 요거 보면, 요거만 한쪽으로 다 넘기는 건 어렵지 않겠다, 그지? 한쪽으로 다 넘겼더니, 요렇게 2차식이 되고, 우리가 D를 써봐도 되겠지만, D가 써보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어차피 곱해서 마이너스 6,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3과 2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말은 내가 이 x에 대입한 결과를 y라고 생각해서 2차 함수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요렇게 되는데, 0 되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묻는 게 뭐냐면,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 그지? 그러면 얘랑 얘가 될 거고, 얘랑 얘가 나오게 하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요쪽, 그리고 3보다 요쪽 값을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해가 되는 거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0이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얘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지? 그럼 물론 음수로 위로 볼록해도 똑같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아래로만 했으니까 아래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니까 딱 뭐가 보여? 판별식을 물론 써봐도 되겠지만 안 써봐도 보이지, 뭐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어떻게 바뀌어? x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가 8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은 다 0보다 크다. 얘는 대입했을 때 0이 되지. 얘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8을 제외하고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되겠니? 자, 그럼 얘는 식을 한쪽으로 정리했더니 x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묻는다, 그지? 판별식부터 써보자. 얘 곱해서 얘 합해서 얘 되는 거 안 찾아지니까 판별식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 9, 36. 음수다, 그지?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네? 그림을 따지면 떠 있다는 거야. 실근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없다는 뜻이야. 근은 있나 없나? 근은 있지. 2차 방정식 항상 근이 두 개야. 자, 그럼 얘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x축 아래 내려온 부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해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겠니? 되겠어? 그럼 그림의 모양을 먼저 판단을 해야 돼. 다음. 자, 절대값이 들어간 건데, 맞지, 이거? 자, 쌤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방정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부등식에도 지금처럼 들어갈 수 있고, 함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절대값이 항상 많이 들어가. 그럼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기본 성질은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구분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1이니까 첫 번째 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그 부호 그대로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적고,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그 부호 그대로 이렇게 적히면 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앞에는 그대로 적고
절대값을 없애면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고 나면 그냥 똑같은 2차 부등식이잖아. 그냥 한쪽으로 다 넘기면 돼. 얘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다 넘겼더니 얘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 합해서 1이 되는 거 보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될 거다,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3과 여기 2에서 0이 되는 값이 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을 물으니까 여기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3과 2 사이의 값이 들어가서 요렇게 해가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이 식 자체가 어느 조건에서 x-1이 0보다 작다, 즉 x가 1보다 작다일 때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해도 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해되겠니? 그럼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마이너스 3과 2를 적은 후에 x가 1보다 작다랑 겹치는 것만 해가 된다고 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과 1이 겹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가 최종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똑같겠지. 절대값을 벗기는 한쪽으로 다 넘기고 인수분해가 해주든지 되면, 아니면 판별식 써봐서 그림이 어떤지 판단을 해줘.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했고, 그럼 얘의 해까지 구하는 건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얘도 어느 조건에서만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것만 최종 해로 잡아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얘랑은 각각의 범위에서 만족한 해기 때문에 둘 다 해가 되는 거야. 그지, 하연아? 너 방금 3초간 눈 감았다. 그지? 집중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가고 여기서 1에서, 여긴 1이 없지만 여기 1이 있지. 그래 보면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근데 1에서 1을 포함하고 다시 출발이야. 어디까지? 5까지. 그러면 두 개 다가 해인데 1이라는 놈이 결국엔 어느 한쪽이라도 있으면 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쭉 연결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얘가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되겠어? 되겠니? 자, 한 번 더. 절대값 있는 거 좀 헷갈려한다. 잘 봐. 잘 봐야 되는데, 하연아, 자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자, 두 번째 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인데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얘다, 그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얘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라고 했다,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을 없애면서 그냥 그대로 없애면 되니까 앞에 부호를 적어주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되겠어? 요거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수 있지. x-1, x-3 작다니까 아래로 볼로 0 되는 값은 여기 나오나? 1, 3 해서 0보다 작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랑 겹치는 것만 해가 된댔다, 그지? 그러면 0이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0에서 쭉 하면 다 겹치네? 그럼 이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이해되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될 거고, 쭉 했더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해서 작다니까 4니까 이렇게. 이거 잘못 적었다. 이거 마이너스 3이네. 요것은 지금 이해를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부등식이 최고차의 개수와 양수일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작다라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와 양수일 때 작다라고 하면 그 두 값 사이 값, 크다라고 하면 바깥쪽 값 이해를 해야 된다. 나중에는 매번 그림 그리고 할 수 없지. 그럼 이렇게 될 거고, x가 0보다 작다면 이게 다 작잖아. 그치? 그럼 이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얘도 똑같은데, 똑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을 때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살짝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자. 하연아, 잠 좀 깨야지. 너 지금 조금만 졸렸는데. 자, 봐봐.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있으나 같을까 다를까? 봐봐. 내가 3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똑같이 구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래서 얘의 제곱이나 절대값하고 얘의 제곱이랑 똑같은 결과거든. 그럼 얘가 절대값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쌤이 하는 게 헷갈리면 그냥 다른 방법, 앞에 거랑 똑같이 풀면 된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나는 절대값 x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해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합해서 2가 되는 것은 2와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질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로 봤어요. 절대값 x 더하기 2 하고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내가 절대값 x라는 건 뭘 대입을 해도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돼? 절대값이 붙어서 얘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잖아. x에 뭘 넣더라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얘의 결과는 항상 양수겠지. 그지? 그럼 얘랑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아, 그러면 이 해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그러면 어떤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바깥쪽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을 두 개로 나눠도 되지만 쟤처럼 이렇게 절대값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접근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니? 되겠어? 자, 요거 필수 예제 12번, 13번 밑에 확인 체크 한 문제씩만 해봐.